이슈 TMI 좀 열어볼 텐데요. 우리가 또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의 모멘텀들, 어떤 시장의 변수들 체크를 해봐야 할지 오늘 이슈 TMI는 나눌 이야기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거죠. 네. 트럼프, 이겁니다. 네. 그리고 FOMC, M7의 실적.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뿐 아니라 속도가 지금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연설을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딱 되어서 행정명령을 할 때 비트코인 이야기 안 나오니까 비트코인 주들이 갑작스럽게 밀려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조선 이야기 안 하니까 조선주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이틀 전에 확 밀려 내려오죠. 근데 또 코인 이야기 하니까 코인 다시 살아나고 조선 이야기 하니까 조선 살아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1월 말까지 무슨 이야기를 쏟아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약간의 지금 삐걱거림이 좀 나오고 있죠. 누구와? 일론 머스크하고의. 그런데 그들의 감성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관계, 하지만 그들은 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일단은 이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일단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섹터들은 저는 실적만 받쳐준다면 여전히 우리가 쉬고 와서도 강력하게 좀 보셔야 되는 대표적으로는 뭐 조선주들의 조정, 전력기기주들의 이제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FOMC는 1분기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와 연준의 사이도 안 좋거든요. 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투닥투닥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코인을 가지고도 한쪽은 인정해라, 한쪽은 안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기에 연준 의장의 어떤 의지대로 동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FOMC는 영향가 없이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쏟아질 M7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숫자가 하나라도 미스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져 왔던 상황이라서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추리할 수 있는 빌미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특히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낮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애플이 주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여기에 테슬라 이제 실적까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빅테크 기업들의 숫자를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연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일정이다. 그러니까 쉬면서 숫자가 좋으면 비중을 확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숫자가 미스가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저는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연휴 기간 동안 정말 굵직한 일정들이 몰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시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더라고요. 우린 항상 성장성에 주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 계획들에 관해서 철회가 없을지 혹은 축소가 없을지 그 부분들도 계속 보기 때문에 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컨센을 상회하는지에 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연휴 이후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함께 또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일정들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승부주 우리가 이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어떤 승부주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그래도 골라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만한 우리의 승부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뽑아온 종목은 반도체 IT 소부장 중에서 KC텍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우선 KC텍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왜 반도체 IT를 여전히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한
단어가 딱 있죠. 한마디를 하셨죠. 다 팔고 왔다. 그럼 그걸 뭘 다 팔고 왔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그건 H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HBM 밸류체인만큼은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올해 HBM 언제가 됐든 해야 됩니다. 할 가능성이 아니라 올해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이 왕조는 정말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기의 문제, 시차의 문제일 뿐 삼성전자도 결국 반드시 HBM 시장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 굉장히 많지만 KC테크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숨죽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명분을 찾았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KC텍을 가져와야 할까? SKC를 가지고 와야 할까 고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 근데 SKC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이제 핫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유리기판은 제 마음속에 탑픽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 이등주로는 저는 KC텍을 좀 보고 있어서 KC텍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시장에서는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A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1번 회사도 2번 회사도 3번 회사도 다 할 수 있으면 1번이 안 되면 2번 찾아가고요. 2번이 안 되면 3번 찾아가고요. 또 3번이 안 되면 또 1번 찾아가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그 기업만의 확고한 기술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에는 혹은 제조업 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바로 이제 이 KC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CMP 장비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이 KC텍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속도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레거시 반도체와 또 이제 디램을 여러 기업 쌓아 만든 HBM 시대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유일하게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을 할 때 KC텍을 대형 고객사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에 저는 만약 이 장비주들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한쪽 구석에 매수를 해둘 기업을 찾고 있다면 저는 KC텍과 같은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반도체 내에서 당장의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라든지 SKC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뭐 JNTC와 같은 기업들이겠지만 그들은 자칫 변동성이 좀 나올 때 대응하기가 조금은 이제는 까다로울 정도로 길쭉반등 그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 지금 보신다면 KC텍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 최근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정말 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재차 떨어지지 않는다면 투심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5만 원이라는 박스 상단 이 가격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이 KC텍과 같은 기업들을 다음 주 연휴 쉬고 와서 금요일 날 종가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에 사셔서 손절 라인 3만 원 그리고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